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버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극과 극을 달렸던 두 종목인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무료방 카페, 무료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말씀은 거의 잘 안 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1289번입니다. 요건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89번이다. 그렇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아주 굵직한 뉴스가 나왔었죠. 북미 지역 최대 이 패션 업체였던 패션 업체인 포시마크를 2조 한 3천억 정도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오늘 공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승자의 저주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이렇게 좀 나왔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CT그룹 쪽에서, CT 이 증권 쪽에서 네이버 주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면서 40%, 기존 목표가의 40% 정도를 하향시켰습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JP모건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얘네들 하향의 어떤 명분,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뭐 오늘 포시마크 이 인수는 뭐 나오기 전에 얘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는 없었고요. 멀티플이 높다. 뭐 메타라든지 다른 이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라는 쪽의 얘기였는데, 네이버가 그 이전 뭐 작년, 뭐 올해 초, 작년, 재작년 메타나 얘네들보다 멀티플이 낮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가장 더 높았어요. 훨씬 더 높았어요, 걔네들보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 그거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게 높아서 낮춰야 되겠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까지 낮췄다라는 거. 혹시 작년 8월인가요? 작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CS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쪽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내면서 한번 난리를 쳤던 기억 나시나요? 그때도 뭔가 좀 찜찜하다,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쯤 뒤엔가 다시 매수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회사들에서 그대로. 글쎄요, 혹시 제 생각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사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전에 이어서 네이버가 올해 들어서 개인 순매수 1, 2위였죠. 1, 2위. 우리 지금 시장도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들 엄청나게 나오면서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줍줍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후부터 바닥을 조금씩 잡는, 오늘 같은 경우 바닥을 좀 잡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조금 나타났죠. 물론 오늘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가는 가기가 어렵다. 물론 중소형주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소형주들은 얘기가 다르고,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사놓으면 올려야 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즉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계속 그 개인들의 물량은 다 뭐가 돼요? 매물이 되죠. 조금만 올라가면 물량이 쏟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주가가 낮다고 해서 싼 맛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사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올려도, 얘네들은 단위가 크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단위가 크잖아요. 그 큰 단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총알을 쏟아 붓는데도 못 올리면 얘네들이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을 최대한 빼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야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아마 네이버 이렇게 오늘 만들고 나면 최근 이거 지금 주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지금 보시면요. 작년 7월 이후 우리 지수도 똑같습니다만 7월 이후 하락한 폭을 보세요. 46만 원에서 지금 오늘 17만 원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3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지금 시장이 워낙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종목들 제법 반대 매매 물량들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네이버 이렇게 갖고 깨내고 나면 내일 아마 네이버는 또 신용 반대 매매 모레까지 계속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물량들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올리자니 매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여차 잘못 총알을 써가지고 올리다가 그 개인들의 매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다 그거 손실로 떠안아야 돼. 그건 못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을 박살을 내야. 그래서 손절 물량을 만들어내고, 그 손절 물량을 만들어낸 이후에 완전 지하실 밑에서 우리는 서서히 줍줍을 할래.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하락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들 물량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네이버의 상황을 보면 오늘 외계인들 좀 많이 팔았잖아요. 외계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결국 개인들이 오늘 또 이거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손바뀜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은 좀 줄어들었어요. 부담은 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매도를 많이 해서 이 하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 이런 대형주들을 8% 이상이나 하락시키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도로 일단은 읽혀집니다. 17만 8천 원 전후 정도 자리가 한번 지지 라인이었는데 일단 오늘 이탈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는 19만 원대 초반 자리가요.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오늘 그거를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이탈을 시켜버렸잖아요. 강하게 이탈시킨 거잖아요. 나중에 이 자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9만 원대 초반 자리는요.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일 17만 8천 원 전후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서 바닥이라도 좀 잡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타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내일 하루 만약에 여기서 뭐 도지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밑에서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며칠 좀 더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열려있기는 15만 5천 원짜리까지, 5천 원 전후 자리까지는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마음에 염두는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은 여기 자리에서 요 지금 17만 한 8천 원 정도 전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반등이 나오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라도 바닥을 좀 잡아줘야만이 추가 하단을,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좀 확보를 좀 해줘야 하단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반등, 그나마 이 자리까지 좀 쉽지는 않은 자리가 돼버렸지만 이 자리 돌파 시도를 계속하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의 기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만 5천 원대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여기까지 15만 원대까지 내려올지 17만 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을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요 정도 자리 부근쯤 내려오게 되거나 이제 일정 정도 한 며칠 정도 외계인들 좀 쏟아내면서 개인들 매물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손절매를 자꾸 유도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거 만들고 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늘 하향 리포트를 올렸던 애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상향 리포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8월 달에 5월 달에 LG 화학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8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주가가 일단 뭐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8월 달에 매도 리포트를 낸 이후에 9월 달에 얘네들 매도 리포트를 냈던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대로 다시 매수 리포트로 전환을 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매수가 좀 그 당시에는 일부 좀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떠오르는 그런 정도의 오늘 모습이었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지금 주봉상으로도 바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참 너무 아쉬운 상황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월봉상으로 지금 120월선인데 120월선이 지금 보시면 18만 4천 원대거든요. 120월선이. 요 자리까지는 이번 달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 달에 이거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해서 여기서라도 일단 바닥을 좀 잡는 이번 달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일단은 기대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 일단은 당분간 뭐 하루 이틀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계 애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 아주 적은 금액이겠지만 매수로 접근을 하는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접근을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일부 조금 나오면서 조금씩 매도가 약해지고 그 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 상황, 그 뒤 한 다음 달 정도나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매수 리포트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상황, 일단은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된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뭐 손실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가 됐든 17만 8천 원 전후 자리가 됐든 아니면 15만 원
15만 5천 원대 전후 자리가 됐든 어디서 바닥이 좀 잡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오늘 포시마크 인수 발표했던 부분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영향을 좀 준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에 상당히 큰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에 약간 비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패션 쪽 같으면 일단은 아직은 미국의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끼어 있진 않지만 이거 부분도 나중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지금 이 패션 업체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수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멀리 내다본 괜찮은 결정이었다, 상당히 좋은 결정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삼성전자. 제가 일전에 5만 1,000원짜리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1,000원, 5만 1,800원까지 내려왔네요. 요 5만 1,000원대 초반까지 찍지는 않았지만 거의 찍은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 만들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갭으로 띄워가지고 5만 3,000원짜리 내주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는데 이걸 지금 오늘 한 번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한 번에 회복을 시켰는데 결정적으로 21선을 두드러 맞고 양봉 마감을 못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죠.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끄집어 올린 거죠. 오늘 끄집어 올린 건데 오늘 음봉 마감한 부분은 조금 별로 안 좋은, 기분 나쁜 모습인 거고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일도 추가 반등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삼성전자 흐름으로 놓고 요 지금 캔들로 놓고 보면 내일 살짝 한번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34,000원, 54,000원이네요. 53,000원이 아니라 54,000원짜리 지지 테스트는 한번 해야 할 수도 있는 캔들을 오늘 만들기는 했는데요. 글쎄요, 오늘 시장 상황이라든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가지고 볼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일 극복을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는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보면 1.4 나노 양산 2027년도에 양산하겠다. 이걸 통해서 TSMC를 확실히 뛰어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우호적인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였고요. 반면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닌 것이 현재는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 3단계 쪽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4단계 쪽도 7나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공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오늘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이 TSMC 심포지엄에 테슬라 부사장이 참석을 했대요. 그 부분이 혹시나 4단계 쪽부터는 TSMC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뭐 지금 당장 TSMC 쪽으로서 봤을 때 뭐 이 자율주행 칩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이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 부분 향후에 좀 지켜보고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차트상으로 딱 놓고 봤었을 때 21선 맞은 게 참 기분 나쁜데 내일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54,000원, 이번 주까지 해서 54,000원짜리까지 찍고 다시 반등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내일 바로
보합권 전후 자리 아랫꼬리 딱 달면서 양봉으로 딱 띄우면서 오늘보다 고점 높이고 마감을 시키는, 그걸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56,000원까지 도전을 하게 될지, 일단 그 부분은 내일 상황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요 56,000원을 안착하게 되면 다시 이 자리는 안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자리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56,000원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오늘 이 아랫꼬리 정도 자리에서 계속 놀면서 이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54,000원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위로 올려서 양봉 상승 마감 요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내로 56,000원 자리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자리가 만약 회복이 된다면 다시 이 이후에는 요 자리를 볼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자리다. 요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고 알 수 없는 거죠. 이번 주 양봉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양봉 만드는데 이번 주는 몸통이 조금 커야 돼요. 윗꼬리보다 몸통이 좀 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그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는 아직 월초 오늘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양봉 딱 만들고 윗꼬리 길게 안 달아도 됩니다. 고점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이번 달 예를 들어 56,000원 자리까지만 한번 찍어주고 살짝 밑에서 마감을 해주는,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요 정도만 나와줘도,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번 달 요렇게 마감을 했다. 요렇게 마감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달 캔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첫 스타트의 단추를 내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반도체 쪽에서 일단 가동률 얘들도 지금 일단 축소를 시키면서 가격 유지시키겠다라는 쪽에 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초급등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도 모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좋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주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거죠. 그동안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반응한 건데, 내일 하루 정도까지만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54,000원 정도에서 54,000원 전후 자리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56,000원대 위로 올려줄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긴 하다. 내일 하루만 잘 보낸다면, 내일 양봉, 오늘보다 올라간 양봉, 상승하는 양봉, 그 정도면 됩니다. 윗골이 너무 길지 않고요. 그렇게만 나와주면 삼성전자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길게 좀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이 자리 넘기까지는, 그러니까 58,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자리, 요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부터 반등이 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망이 아직은 어두운 상태고요.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 어두운 상태고요. 휴대폰 쪽도 지금 애플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 서버 쪽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소식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전망 자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많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입니다. 가격대 유지시키면서 영업이익률은 일정 정도 확보는 계속해서 해 나가지 않을까, 조금씩 줄어들다 하더라도 회복은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조금 괜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이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휴대폰이나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나 그 다음에 PC 쪽에서 조금 부족해진 부분들을 일부 조금이라도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숨을 쉬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일단은 우리 시장도 시장입니다만, 우리 시장보다도 일단 시장의 안정화보다도 조금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반등을 조금 준 뒤에 바닥을 잡으면서 횡보를 할지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박스권이 나올지 여기서 박스권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 나온 이후에 박스권 나오는 흐름이 요 자리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또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따로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